안녕하세요. 리빌딩 부동산의 이재광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편으로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저희가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총 정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매물 검색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것 중에 저 역시도 네이버 부동산, 밸류맵, 디스코 등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 이유는 일단 저희같이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외에도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께서 가장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매물들이 올라오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매물을 한번 검색하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가, 공장, 토지 이 탭에서 건물과 토지를 놓고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하나를 해놓으면 이 한 가지 매물에 대해서 여러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광고를 등록해 놓은 것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동일 매물 놓기로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매물을 한번 검색해 보실 때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이렇게 매물을 하나 눌렀을 때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재지가 지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밸류맵에서 그 해당 지역을 보고 그 매물의 지번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밸류맵에서 보면 이렇게 정확한 지번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정보의 대략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는 좀 디스코가 좀 편해요. 네, 그래서 밸류맵에서 보는 것을 디스코에서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해당 매물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매물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중개사들이 올려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면 이제 토지 탭을 열어서 토지의 면적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용도 지역, 이 정도를 보통 살펴보고요. 이제 건물 탭에 가서는 이제 주 용도, 구조, 그리고 대지 면적, 연면적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게 이 건물이 각 층별로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나 밸류맵을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지 면적당 단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평과 단가 탭을 누르시면 현재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이 대지 한 평당 1.98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밸류맵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밸류맵에서도 이렇게 총액으로 나와 있지만 단가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통 거래율도 비교할 때 최근 3년에 비교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매물이 과연 현재 시세 대비 비싸게 나온 것인지 싸게 나온 것인지 가격 비교를 1차적으로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디스코에서 대략적인 것들을 좀 확인했다고 하면 두 번째로 밸류맵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해당 대지 면적, 연면적 등이 맞는지 교차 검증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디스코와 밸류맵을 한번 교차 검증하면서 이 매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이렇게 대지 면적당 평당가를 비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용도 지역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평당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요것은 대부분 다 토지의 용도 지역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토지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토지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적도를 눌러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용도 지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랜드북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북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가를 대략적으로 책정해 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물론 건물에 대한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매물들이 토지의 가치가 거의 80에서 90%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 추정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 추정가가 대략적인 탁상감정가와 뭐 정확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시스템 자체가 공시지가와 주변 거래 사례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제 경험상은 없었고요. 만약에 주변에 거래 사례가 많이 없다고 하면 조금 감정과 좀 많이 괴리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랜드북을 굳이 켜서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토지 추정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신축 분석 때문인데요. 랜드북에서 좀 간단하게 비교해 주는데 이 해당 매물의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 신축을 했을 경우에 몇 층 정도까지 신축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규모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건축사분들께서 설계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건축사에게 문의를 해봐야 되지만 간단하게 비교하기엔 되게 좋은 방식이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랜드북까지 해서 이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와 이렇게 토지 추정가가 비슷하거나 혹은 한 70에서 80% 정도 사이에 있으면 뭐 가격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해당 매물을 가지고 이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스코나 밸류맵,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모두 이 로드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이유는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카카오맵부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뷰로 한번 꼭 확인해 보게 되는데 네이버와 좀 다르게 카카오의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로드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도, 2022년도가 한꺼번에 같은 화면에서 표시가 되죠. 네, 이렇게 움직여보면 네, 이런 거의 장점은 해당 건물이 뭐 과거에 리모델링이 되었거나 신축이 되었을 때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동안의 임차 구성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해당 매물의 지역들의 어떤 임차 구성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맵으로도 다 되는데 굳이 네이버 지도를 제가 또 교차로 쓰는 이유는 다른 면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로드뷰이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나 똑같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는 네,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네이버 지도가 카카오 지도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2022년에도 사진이 5개 정도 올라와 있고 보통 카카오맵이 한 6개월, 1년 단위로 지도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되게 이 지역을 살펴보고 싶을 때 혹은 계절별로 살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봤던 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한번 교차 검증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스코나 밸류맵 같은 곳에서도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보가 나오게 되지만 혹시나 이게 오기가 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세움터를 이용해서 일단 건축물 대장을 한번 발급을 해보는데요. 해당 매물에 직원을 이렇게 넣으시면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발급을 된 것을 보면 건축물 대장은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봤던 밸류맵이나 디스코에서 나왔던 자료들과 한번 교차 검증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이 만약에 위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위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추후에 뭐 대출을 실행하거나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주의하게 보는 것들은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 있어요. 네, 이 변동사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건물에 대해서 수선을 하거나 뭐 위법 건축 사항이 있었거나 이런 변동사항들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 층별로 이제 용도 대부분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렇게 소매업,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택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이 토지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게 우리의 절차고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해서 이렇게 토지 이용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일단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용도지역 이 같은 경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요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던가 건축물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것들이 만약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위에 있는 요 부동산 정보과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과에 전화를 해서 직원을 말씀드리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해당 지역에 걸려있는 법령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 증축 등을 할 때 법령으로서 제한받는 게 앞서 봤던 것처럼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도 그런 법령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땅 모양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 모양 같은 경우는 또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증축이나 신축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손해 안 보고 최적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앞서 영상들에서 각 사이트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린 반면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매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검토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디스코나 밸류맵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평당 가격을 비교하는 것들은 요 해당 매물이 이제 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적정한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저희가 이 한 매물을 가지고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주변 시세만을 가지고 평가하진 않고요. 임대료나 공시지가 변화율, 감정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하게 평가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적정한 가치, 시세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